정조하고 대척점에 있던, 그러니까 반대적인 진영에 있던 그 사람들하고 몰래 다 정치했어요. 그래갖고 그 편지 몰래 비밀 편지 있잖아요. 그게 다 드러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사람 몇 사람 쓰라 그러면 막 논란할 때 막 소리 질러는 네가 주장해라. 그럼 내가 못 들은 척 막 하면서 내가 들어줄게. 뭐 하면서 다 드러났어요. 이게. 심한지라는 사람하고 다 했어요. 그 독살설은 아니고. 아까 그 공리주의 얘기 말씀드리면서 그 결과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막 했잖아요. 우리는 철저히 과정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결과 중심으로 가면 사실은 폐해가 굉장히 많은데 설명드릴 것도 많지만 그냥 우리 선생님들 조금 이렇게 빠르게 좀 이렇게 좀 졸음도 좀 들어오시고 빠르게 이렇게 조금 놓드릴 말씀 하나 더 드리면, 어떤 그 엄청 그 돈 많은 귀부인인데 남자를 좀 밝히는 거예요. 그런 귀부인이 있었어요. 자기가 이제 남자들을 수없이 많이 보지만 자기 이상형의 남성을 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수원에 여기 광교 호수공원 요즘 잘 만들어놨잖아요. 호수공원 가보신 분들, 옛날에 원천 유원지 지금 엄청 잘 만들어놨잖아요. 그 주변에 아파트 값이 되게 지금 고가인데, 거기에 갔는데, 아니 이건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그걸 갔는데, 그 귀부인이 갔는데 아주 자기가 상상하던 그 멋진 남성이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어요. 일광욕을 딱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서 보지도, 내가 평소에 이런 남성을 못 쳤는데 그런 이제 이상형의 남성이 일광욕을 하는 걸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한번 접근해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딱 가까이 가가지고, 아니 못 보던 분이 여기 이렇게 계시냐. 그러니까 내가 그 오랫동안 여기 못 왔다. 그 왜 못 왔냐 이렇게 얘기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하다가, 내가 사실은 과거에 그 아내를 이제 죽였다. 아내를 죽여서 그 살인죄로 몇십 년 동안 복역하고 나왔다. 그랬어요. 무시무시한 거 아니에요? 아내를 죽일 정도의 남성이면? 근데 이 여성이 쾌재를 부르는 거야. 왜 쾌재를 불렀겠어요? 왜 굉장히 좋아했을까요? 아내를 살해하고 교도소 갔다가 딱 나왔다고 하니까 엄청 빠르시네. 역시 우리 선생님이 빠르시네. 홀로 산다는 거야. 홀로. 솔로라는 거야. 내가 꼬실 수 있다는 거야. 이 남성이 과거에 아내를 죽일 정도로 포악한 사람인 거를 아무 신경 안 쓰고, 이 친구가 솔로네? 난 이 친구한테 잘만 하면 내가 이 친구하고 나하고 연인 관계가 되겠구나.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결과 중심으로만 가면. 과정은 다 필요 없고 결과 중심으로만 가면 그렇게 해도 막 갈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그 과정을 잘 봐야 되는데. 하나 더 해드릴까요? 이번엔 거꾸로 할게요. 남성이 아주 멋진 여성과 한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내보고 싶었어요. 멋진 여성이 있었어요. 돈은 많어, 남성이. 내가 10만 원을 줄 테니 나하고 하룻밤을 좀 이렇게 같이 지낼 수 있겠냐 이렇게 했더니 펄펄 뛰는 거예요, 여성이. 이 무슨 망발을 하냐고 말이야. 10억 줄게 그래서 10억 줄게. 어떻게 했을까, 여성이? 아니 10만 원 준다고 할 때는 난리치더니 10억 준다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하룻밤 지내자 그랬더니. 예? 얼른 허락했어요. 이게 결과 중심 가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성이 실제로 하룻밤을 보내는데 10억 줄까요? 이미 이 여성은 내가 돈 액수를 대폭 줄여도 나하고 잘 수 있겠구나. 이거 생각한 거지. 이미 이제 벌써 돈으로서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벌써 끝난 거야. 사람이 지조가 있어야지. 10만 줄 때는 그냥 10만 준다 할 때 계속 소리 바락바락 지르야 되는데 10억 준다니까 얼른 오케이 하고 그래. 그러면 이제 대폭 깎을 수 있다는 거잖아. 이게 어떻게 확대가 되냐면요. 요즘에 우리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1위거든요. 근데 최근에 밀렸어요. 2위로. 그 반도체가 과거에 세계 10위, 이게 10개 중에서 3개가 일본 업체였어요. 1위가 NEC라는 데가 1위였고, 2위가 도시바, 3위가 히다치, 이렇게 있었어요. 다 망했어, 지금. 다 망하고, 삼성이 현재는 1위인데, SK가 3위고, 그런데 이제 1위가 좀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제 2위가 되고, SK는 이제 4위가 됐다나? 이렇게 됐는데, 중국에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반도체에 대한 엄청난 투자. 그래서 반도체에 근무했다거나 반도체 핵심 부서에 있었다거나 아니면 반도체 회사라는데 근처에만 있었어도 중국에 있는 그 반도체 회사에서 아주 고액으로 다 지금 끌고 가요. 지금. 그게 뭡니까? 국부가 유출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가가지고 그냥 돈만 받는 게 아니에요. 있었던 얘기, 반도체에서 성장, 자기 몇십 년 있었으면 그 어떻게 성장한 걸 다 알잖아요. 그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개발이 척척척 해갖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한 1억 줄 테니까 그 정보 좀 줘봐. 그랬어요. 사람들이, 1억 갖고 되냐? 그랬더니 100억 줄게. 그랬더니 지금 다 가잖아, 지금. 핵심 설계하던 사람들 지금 다 중국 가서 있잖아, 지금. 그래서 곧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를 추월할 수 있다, 지금 보는 거예요. 대만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투자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목적 중심, 그 다음에 결과 중심으로 가면 이런 쪽으로 다 이게 나라도 팔아먹는다니까, 그런 놈들이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사람 몸을 팔아요. 에? 나중엔 조직을 팔아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국가를 팔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 중심으로 가면. 그래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어. 철학을. 돈이 안 나온다고, 이 개나리들이. 예? 당장은 돈이 안 되지만 사실은 그 저변에 그런 사상이 없으면요, 무너지는 건 잠깐이에요. 사람이 쌓아 올리는 거는 아주 어렵게 쌓아 올리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늘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세계적인 초일류 기업이 된 게 자기들이 지금 있는 사람들이 정말 다 만든 겁니까? 누가 만든 거예요? 선배들이 다 피땀 흘려서 만들어 놓고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들어가는 친구들은 연봉이 막 5천만 원 이렇게 받는 거지. 예? 옛날에 선배들이 다 1,000만 원씩 받고 해갖고 그냥 죽기 살기로 해갖고 돼가지고 다 만들어 놓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들은 어떻게 해야 돼? 꼭 삼성만 들어가려고 그래, 왜? 삼성이 될 만한 그런 조그만 기업이지만 그런데 가가지고 또 선배들이 한 것처럼 열심히 해갖고 제2의 삼성도 만들고 제3의 삼성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서울대학 다니는 애들은 50% 깎아줬잖아요. 등록금을. 나라에서 세금으로 주잖아요. 그럼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여를 안 하잖아, 지금. 응?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와가지고 우리 수원시 공무원 9급으로 들어가지, 9급으로. 응? 상상이 됩니까? 그 세금 갖고 다 공부한 애들이 9급 공무원 들어와서 뭐를 해? 등본에 떠주고 있고. 예? 옛날에 그 고등학교 졸업해갖고 9급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지금 서울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9급으로 들어오잖아. 변호사 자격증 갖고 7급 들어와, 7급. 우리 수원시에. 변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 그게 생산성이 있는 겁니까? 이건 생산성이 없어요. 그럴 만한 친구들은 따로 있어. 그 할 친구들이 따로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가서 제2의, 제3의, 제4의 삼성을 만드는 데 가서 피땀 흘려야지. 이런 애들이 들어있는 게 전부 돈밖에 없어, 이 머리통에. 응? 그거 얼마 준단다, 얼마 준단다. 그래! 이따가 저 좋은 연봉 더 준다는데 가버리는 거야, 그냥. 몸. 응? 결과 중심은 나 얼마짜리 다 됐다고. 자존심이라고는 다 팔아버리는 거지. 아까 몸 파는 건 뭔 관계가 있어? 아까 10만 원 줄 테니까 하룻밤 자자 그랬더니 지랄 연병하다가 10억 준다 했더니 오케이 하고 바로. 그게 나라 팔아먹는 거예요, 그게 지조가 없으면. 응? 네팔 같은 데는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도 행복 지수인가?
그 생활 만족도인가 뭐라 그래? 그런 게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그러잖아. 그 없이 살아도 그렇게 좀 응? 그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야지. 무슨 놈은 돈을 그렇게 밝히고 지랄들이려고? 응? 이거 오늘 마지막으로 이거 마치겠습니다. 이거 가져오셨죠? 161쪽 보세요. 160쪽. 160쪽. 책을 다 받으셨는데 아직 안 가져오신 분이 계시는군요. 160쪽에 2번에 보시면 남명조식 얘기 나오죠? 예. 남명조식은 호걸스러운 선비다. 그의 언론과 풍채는 사람을 용동시키는 점이 많았다. 문집 중 한편에 네, 같이 보세요. 네. 한편의 상수에 대해서는 대성인이 수용해 주시는 국량으로 죄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누차 간절히 불러 다스리는 도를 묻고 예우를 융숭히 하였으니 성대하도다. 남명을 엄청 이렇게 높였죠. 그 퇴계라는 쌤하고 동갑이에요. 동갑. 1501년생. 남명은 평생 벼슬을 안 했죠. 근데 퇴계는 평생 거의 벼슬을 하셨죠. 했다가 말 좀 안 들어주면 혼자 해먹으라고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러다 또 계급 하나 올려가지고 다시 또 모시면 또 뭔 얘기하다가 안 들어주면 또 가시고. 나중에는 영의정까지 추서를 하죠. 근데도 안 가. 나중에는 안 가시고. 근데 같은 동갑인 이 남명은 끝까지 사실은 출사를 안 하시죠. 근데 고시는 합격했어요. 예, 급제는 했었는데 그 자리를 말하자면 이 남명의 그 지적 수준이라든가 이 통치할 수 있는 이 국량이 적어도 한 도지사 정도 최소한 뭐 이 정도 자리를 줘야 되는데 군수 있잖아요. 군수 그 요즘같이 군수가 큰 게 아니고 옛날에 군 조그마잖아요. 그럼 군수 정도 자리를 주니까 이 더러워서 안 한다고 안 하지. 워낙에 뭐 그 큰 그릇에 소양을 갖고 있는데 조그만 자리를 주니까 아예 안 하고 그래서 늘 비판을 이제 가하는 거죠. 잘못하는 거를. 그 처사라고 하죠. 처사. 예, 우리 공직자들 중에서 가끔 제가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하위직 공무원은 고위직을 부러워해요. 고위직은 또 누굴 부러워하죠? 정치인을 부러워해요. 정치인은 또 누굴 부러워하죠? 대통령을 부러워하죠. 그 대통령은 누굴 부러워할까요? 부러워하는 사람 없을까요? 대통령은? 네? 처사를 부러워한다는 건 처사. 처사는요, 벼슬이 없지만 비판을 엄청 잘해요. 대단하죠. 이 남명 같은 분이 아주 처사로 아주 위대한 평가를 받는 분이죠. 지금은 참 처사가 없는 것 같아요. 처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요즘같이 좀 비판을 할 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그 최명길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최명길. 그랬죠? 최명길은 넘어가고요. 188쪽 보시겠습니다. 188쪽. 188쪽. 26번. 우리나라의 유현 중에 시대에 쓰일 재능을 두루 가진 사람은 정암, 율곡이다 이렇게. 오. 엄청나게 높이죠? 정암도 높이고 율곡도 높이고. 왜 그럴까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왜 율곡을 높이고 정암을 높일까요? 정조가? 이 조선조에는 크게 세 개의 학파가 있다고 했죠? 수양 철학파가 있고 정치 철학파가 있고 초탈 원융 철학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조는 무슨 파에 속하겠어요? 수양, 정치, 초탈 원융. 정치죠. 정치 철학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자기 바로 위에는 누구냐면 우암 송시열. 송시열 위에
이 위에 조광주는. 그러니까 여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정치를 벗어나서는 뭐 의미가 없어. 철학적인 거 아무리 그 머리 그 수양을 잘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현실 정치가 엉망이면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정치하면서 수양해도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아 철학 중에서는 이제 선원들 중에서 율곡을 굉장히 높이고 정암 조광주를 높이는 거죠. 정암 조광주는 뭐 볼 것도 없이 주자를 높이고 주자는 당연히 공자, 맹자를 또 높이는 거죠. 그래서 그 맥이 이렇게 쫙 내려오는 거죠. 저도 엄밀하게 보면 이제 정조의 정치 철학을 어쨌든 효를 통한 정치를 했으니까 저도 이제 그 라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제 후학들이 그거 알아주려나 모르겠어요. 그러려면 사실 저도 정치권에 가야 돼요. 정치권에 가서 저도 이제 해야, 그래서 이름을 좀 남겨놓고 해야, 이제 정조의 밑에 이렇게 라인에 또 이제 제 계보가 생기는 거죠. 그 불교에서는 그 계보가 아주 이 불교는 그 계보가 잘 돼 있어요. 이제 우리는 아직 정치 철학적에는 194쪽 보시겠습니다. 194쪽. 30번. 보셨어요? 맹상군의 식객이 항상 3,000명 정도였는데 그의 협객의 기질과 의를 좋아함이 이와 같았기 때문에 능히 절로 임무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정조가 얘기를 했어요. 맹상군은 많이 들어보셨죠? 나중에 어려울 때 이제 게으른 소리 이런 것 해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현실적인 대통령을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인재가 너무 협소하다고 난리잖아요. 너무 없다. 요즘 같이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이럴 때 좀 탕평지 했으면 좋겠어요. 탕평. 여당 야당 따지지 말고 자기 코드 아니라도 좀 야당 사람들 유능한 사람 많잖아요. 경제 아주 실물 경제를 잘하는 사람들 좀 뽑아서 좀 탁 썼으면 좋겠어. 자기 편에서 뭐 욕하든 말든. 그래갖고 경제 좀 살려놨으면 좋겠어. 일단 경제가 요즘 너무 안 좋아가지고 조국 때문에 한 달 그냥 까먹었어요. 경제 안 좋은 게 그냥 다 매몰돼가지고 경제 얘기를 안 하잖아요. 실제로 경제는 점점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에 지금 세금이 벌써 올해만 500억 정도 줄고 내년에는 최하 지금 2천억이 준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 지금 쓸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의원들 쓰는 청사 있잖아요. 그거 질라고 그랬는데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시에서는 좀 연기하자 그러니까 시의원들은 15년, 20년 동안 앉아줘놓고 어떡하지 또 미루냐고 그래갖고 요즘 살살 달래고 있어요. 동사무 청사도 지금 줘야 되는데 막 지금 연기하는 게 있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수당 좀 줄이자 그래서 수당도 줄이기로 했고 외국 막 이렇게 여기 출장 가는 것도 대폭 줄이고 지금 다 줄여가고 있어요. 경제가 안 좋아지면 우리가 뭘로 살아? 지금 복지가 40%가 넘어요 지금. 우리 예산의 40% 넘게 복지로 써요. 쓸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경제를 살려야지. 돈을 막 찍어내면 돈이 나중에 가치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 돈이 또 너무 많이 찍어내면 가치가 없잖아요. 그럼 저쪽 남미 애들처럼 막 화장지로 쓴다는 거예요. 뭐 치약 하나 살라 그러면 그냥 한 이렇게 쥐고 간다는 거예요. 지폐를. 너무 가치가 없어지면.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사정이 좋을 때 참 이렇게 좀 사람을 제대로 써서 인물들이 좀 이렇게 모여들게. 지금은 너무 이게 코드 아시죠? 코드라는 게 이게 기호 철학에서는 기호학이라는 게 있는데 파란불 그러면 우리가 말을 안 해도 뭐다? 가라 이거예요. 빨간불 그러면 서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코드 이렇게 꼽잖아요. 저기 콘센트에다가. 그럼 그게 100V짜리 콘센트 옛날에 이렇게 납작한 거 있었지만 지금은 220V짜리가 동글동글한 거잖아요. 그게 딱 맞으면 딱 연결되잖아요. 그게 코드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토끼 그러는데 산토끼 그러는데 죽은 토끼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산토끼 그러는데 집토끼를 받아들이면 또 안 되는 거지.
산토끼라고 그러는데 알칼리성 토끼. 알칼리성 토끼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지. 또 뭐가 있나? 죽은 토끼가 있고. 뭐, 하여튼 이런 게 다 지금 기호학에서 나오는 얘기들인데, 코드에 맞는 사람만 쓰려다 보니까 이게 아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아주 답답한 거지. 답답해요. 제가 중국 정치하는 거를, 이게 우리보다 확실히 비민주적이잖아요, 중국이. 근데 걔네들이 철저하게 뭐를 따지냐면, 최고 지도자가 되려면 수업을 한 20년을 해야 돼. 한 20년을 하고 나서 거기서 검증이 된 사람이 한해서 거기서 한 100명 중에 뽑아. 그런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을 철저히 해. 그렇게 해도 된 거죠. 네. 일본도요? 저도 일본에 지난 1월 달에 정당을 자민당 빼고는 다 댕겨봤는데, 공산당까지 댕겨봤는데, 걔네들도 머리가 좋고 그래도 너 장관해. 그러면 본인이 사양한다는 거야. 아, 나는 아직 장관감이 아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5번 정도를 한 친구들 중에서 장관을 하라 그러면 이제 탁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젊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젊어도 고루한 친구들이 있고 연세가 있어도 아주 잘 이게 회전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이게 연세를 무시할 수 없는 거지. 연배. 내가 지금 코드 문재인하고 똑같이 코드 만든 애들만 갖다 꽂고. 그러니까. 조만간에 갈 것 같아. 미국에 제가 지난번에 3월 달에 그 출장을 갔다 왔는데, 서부 쪽에 열흘 동안 갔다 왔는데, LA 경찰 뽑는 걸 제가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됐어요. LA 경찰들을 뽑는 거를 우리나라는 필기 시험 보고 합격하는 아이들을 한해서 면접을 보고 최종 선발하잖아요. 걔네들은 그게 아니더라고. 경찰 하면 하고 싶은 놈들 다 진짜 가서 접수해 놓는 거래. 나 경찰 하겠다. 다 써놓는데. 그러면 일단 이 녀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초등학교 때서부터 쫙 살핀다는 거야. 마약도 안 하고 모범적으로 살고 아주 그 주변에 그 직원들한테 이렇게 도움 많이 주고 이런 걸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런 녀석들만 뽑아가지고 면접하고 이제 신체검사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 선발한대요. 그 과정을 잘 보는 거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래서 신뢰가 굉장히 높대요. 가끔 가다 우리 텔레비전 뉴스에 보면 그 미국 경찰들이 과잉 진압해가지고 막 혼나잖아요. 그건 정말 극히 일부고 대부분은 경찰들 때문에 산다는 거야. 이 민중들이, 시민들이. 그러니까 경찰의 그 신임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게 평소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믿고 산다는 거예요.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필기시험 잘 높은 아이들 먼저 뽑고 그 다음에 면접 보잖아요. 그 나중에 뽑아놓으면 막 또라이가 있어. 시험은 잘 봤는데 또라이가 있더라니까. 근데 어떻게 그거 자를 수도 없고. 이게 참 그 과정이라는 게 그게 무서운 걸 제가 이런 것도 봐도 참 그런 것 같아요. 201쪽 보시겠습니다. 201쪽. 201쪽. 네? 36번이요. 충은 반드시 어디서? 효에서 구하는 것이니 내가 사람을 쓸 때 반드시 먼저 집안에서의 행실을 묻는 것이 이 때문이다. 그러니까 집에서 자란 친구들은 바깥에서 자라게 돼 있다니까. 아니 집에서 속된 말로 그 엉터리 산 녀석이 바깥에 가서 자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효가 확대되면 나중에 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효를 그렇게 중시하는 거지. 다만 사람의 자식으로서 어버이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분수인데 세상에서 혹 거상을 잘했다고 칭찬을 한다. 초상을 당하여서는 당연히 정성을 다하는 것이니 무슨 잘했느니 못했느니 말할 것이 있겠는가. 굉장히 이제 겸사를 여기다 좀 부여한 거죠. 조금 더 진보하시겠습니다. 222쪽 보시겠습니다. 222쪽. 222쪽에 9번. 자, 222쪽에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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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쪽에 9번.
찾으셨어요? 무릇 일에는 모두 주체와 객체가 있으니 학문을 할 때나 정사를 펼 때나 사람을 등용할 때나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주체와 객체. 본과 말.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말단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제가 불교 얘기도 잠깐 여기도 넣었는데 불교에서는 이렇게 밥을 이렇게 수저로 이렇게 수저로 가면 돼야 안 돼요. 이렇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수저로 이렇게 뜨잖아요, 밥을. 그럼 머리가 어떻게 해요? 따라가죠. 원래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본이란 말이야. 이게 수저가 이 밥이 말이잖아. 그 말이 본을 이렇게 떠서 먹여줘야지. 어디 건방지게 이게 내가 가냐 이게. 근데 가는 이유는 뭡니까? 자꾸 이제 뭐 떨어져 갖고 묻을까봐 사실 이렇게 가는 거지. 실제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떠서 이렇게 줘야 되는 거지. 떠서 줘야 되는 거. 근데 그런 것은 우리가 그냥 무심히 그냥 넘기는 수가 많은데 이 집을 지을 때 항상 이게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집 지을 때 두 가지. 아니, 그러니까 기초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일단 집이 되려면 기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들보가 있어야 된다. 항상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옷이 되려면 요도 있고 영이 있지, 영. 예? 근데 옷에는 영이 있고 소매가 있죠. 수. 그래서 영, 수. 그래서 옷에는 핵심이 영하고 수가 없으면 옷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수회담 그러잖아요. 영수. 여당의 대표가 영이잖아. 대통령 할 때. 그게 그 옷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당의 당수는 이게 소매잖아, 소매. 그래서 여야 영수회담 그랬잖아, 옛날에. 근데 요즘에 그냥 대표회담 그러죠? 그러니까 옷에는 이 옷깃하고 이 소매가 없으면 옷이 아니다. 이제 항상 뭐가 핵심이고 뭐가 덜 핵심인지를 빨리빨리 알아차려야 돼. 요즘 세상에 그냥 너무 복잡다단한 세상이다 보니까 그냥 뭐가 핵심이고 뭐가 덜 핵심인지를 몰라, 그냥. 남들이 뭐 가면 우 가고, 저쪽이래 그러면 저 우 가고. 그러니까 이 주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참 안타까운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개돼지라고, 요즘 개돼지가 듣기 싫은가 봐. 그래서 뭐 개울에 뭐라고 그러더라? 예? 개구리 뭐 또 있던데? 참.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똑바로 딱 보면 이제 감히 누가 나쁜 짓을 못 하겠죠. 그렇죠? 항상 그 정신이 좀 이게 약간 혼미해지면 딱 봐갖고 혼미하구나 그러니까 가서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도 애완동물 하나 썼는데 맹자도 그런 얘기를 했죠. 맹자도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임금의 푸죽간에는 소나 말 이런 것들이 막 너무 잘 먹어가지고 기름기가 발실발실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백성이 먹어야 될 걸 누가 먹어? 그 짐승이 먹는 거죠. 그럼 짐승이 사람 잡아먹는 거죠. 그 짐승은 누가 먹어요? 권력자들이 먹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사람 잡아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논리가 되잖아요. 사람이 먹어야 될 거를 짐승이 먹어. 그 짐승을 누가 먹냐는 거야. 권력 가지고 있는 놈만 먹잖아. 그러면 권력 가지고 있는 놈이 사람 잡아먹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애완동물을 기르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애완동물을 기르는 걸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라 애완동물을 기를 돈 있으면 누굴 기르라는 거야? 그냥 막 굶어 죽는 사람이 있잖아. 지금 막 그냥 탈북해가지고 뭐 굶어서 죽었다는 거야. 난 그거 듣고 아주 열이 받아가지고 그냥 아사됐다는 거야. 아사. 굶어서 죽었다는 게 진짜로. 난 배 터져 죽었다는 사람은 들어봤어도 요즘 너무 잘 먹어갖고 그냥 병 들어 죽잖아요. 요즘에 질병이 막 너무 해가지고. 근데 병 못 먹어서 죽었다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시청 옆에 그냥 무슨 애완동물 큰 수술하는 병원이 생겨서 엄청 큰 병원이 3층인가 해가지고 그 개들 한번 수술하는데 막 1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어떤 거는 사람은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그건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 돈이 먼저 있으면 누굴 먼저 챙기라는 거야? 사람 먼저 챙기라는 게 지금 뭐 사람 우선이라며. 사람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이 먼저다. 막 먹다 두고 댕기면서 왜 사람은 죽고 있고 동물들은 왜 반짝반짝 막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처먹고 그냥 운동시킨다고 산을 막 데리고 다니면서 이러고 있어. 이게 뭐야?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기르지 말라는 거야. 이걸 기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먼저 사람 먼저 챙기라는 거야. 근데 다들 사람 먼저 챙긴다고는 해. 근데 찾지를 못해. 사람을 잘. 진짜 어려운 사람한테는 밥을 몇 공기? 한 공기만 줘요? 그런 사람한테는 많이 주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많은 부자한테는 조금 덜 줘도 되지. 그래서 복지가 이렇게 선택적 복지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보편적 복지가 아니고 선택적 복지로 가야 된다. 그게 옳은 정책이고, 그래야 어려운 사람들은 그래야 빨리 좀 이렇게 생계가 좋아지고 나중에 돈도 조금 모아가지고 자력이 생기지. 그러면 또 세금 또 내잖아. 예?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그냥 뭐가 본질이고 뭐가 말단인지를 모르고 그냥 막 사러 가요, 그냥. 어? 요즘엔 내가 페이스북에다가 똥인지 된장인지 이렇게 찍어가지고 혀에다 이렇게 박아봐. 똥이네. 꼭 그래야 똥인 줄 아냐. 딱 보면 알아야지, 요즘 세상에. 딱 보면 모릅니까? 아시죠? 선생님들 다. 아니, 뭐가 잘 되고 뭐가 못된 거 딱 아시잖아요. 딱 보면. 현상을 보면. 예? 그 속에 뭐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 막 상식을 우리가 너무 무시하니까. 여기 개미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제 233쪽 보세요. 개미 얘기 나와요. 233쪽. 233쪽에 21번. 개미는 비 올 것을 미리 알고 낙타는 바람 불 것을 미리 아는데 사람은 미리 알지를 못하고 반드시 개미가 뚝을 쌓고 낙타가 울어야만 알게 되니 너무도 우둔하지 않은가. 그래서 정조가 막 까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미련하냐. 똑같지 뭐 200년 전이나 뭐 500년이나 지금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항상 미련한 사람 미련한데 그 주변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관료준 신하들 중에서도. 예? 이때도 또 얼마나 이렇게 있었겠어요. 백으로 이렇게 자리 주고. 좀. 이 조그마한 미물들도 이렇게 준비를 알고서 준비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영물인데도 왜 그렇게 아주 사는지 모르겠어요. 236쪽으로 가시겠습니다. 236쪽. 236쪽에 25번이요. 수원부에 나아가 활쏘기를 하여 연달아 5발을 적중했다. 하교하기를 매사를 적중하기란 어려우니 내가 우연히 연달아 적중했을 뿐이다. 이 정자의 편액을 득중이라고 하여 내가 매사를 적중하는 데 뜻을 둔 의미를 붙이고 이것으로 표적을 삼으라 그랬어요. 우리 여기 행궁에 뭐가 있죠? 득중. 예, 활터도 있죠. 우리 창용문 옆에 거기 연습하는 데가 있죠. 근데 거기서 한번 우리 공직자들하고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해설해 주는 분이 화살을 얘기하면서 사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살이 사냥 도구입니까? 본래 무슨 도구예요? 아니, 전쟁이 아니라니까. 화살은 수련하는 거예요. 수련 도구예요. 수련 도구. 근데 나중에 이제 후대에 전쟁 이제 도구로 써서 그런 거지. 본래는 그 가운데 딱 들어맞게 하는 거잖아요. 중이라는 게 가운데 딱 들어맞게. 그래서 관혁인데 이게 뚫을 관자잖아요, 원래. 관혁. 이게 가운데 이렇게 가죽을 뚫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죽으로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게 가죽이잖아요. 그럼 여기를 뚫는다는 거예요. 이 가죽을 뚫는다는 거야. 그래서 관혁이 이제 관혁이 요즘엔 관혁으로 이게 변천됐지만 여기를 맞추려고 하는데 만약 여기 맞았다. 화살이. 그러면 얘를 탓하는 거야? 주변의 환경을 탓하라는 거야? 누굴 탓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기 자세를
조금 낮추거나 팔을 조금 낮추거나 하면 여기 적중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했구나 이번에. 그리고 오른쪽으로 올라와가지고 활 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이제 내가 어떻게 지금 자세를 갖고 있구나. 마음 자세가 쏘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 그럼 이게 맞습니까? 하나가 집중이 돼야지. 몸과 마음이 하나가 집중돼야지. 근데도 여기 맞으면 밑으로 내리라는 거고 여기 맞으면 올리라는 거고 그건 이제 수련하는 도구로서 하고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건데 나중에 거기다가 이제 앞에다가 그 독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사람을 나중에 전쟁 도구로 막 쓰고 그러죠. 아주 비겁하게 되긴 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거기 그 영윤이라고 써있죠. 활 쏘는 것도 하나의 재주로 여기지만 엄밀히 하면 군자의 도와 같은 것으로 표현한다. 활을 쏘아 정곡을 마치지 못하면 다른 것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경우다. 이는 군자가 지위에 따라 행하는 것이 다를 수 있지만 항상 내재적 가치를 기준 삼아 성찰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군자는 자신의 분수를 편안하게 여겨 밖의 것을 원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고 자꾸 그 얘기한 걸 가지고 그러니까 달을 자꾸 이렇게 지칭하는데 손가락을 가지고 자꾸 이제 문제 삼으면 이제 못 찾는 거지. 답을 해답을 못 찾는 거지. 요즘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꼰대라는 말을 많이 해요. 꼰대. 그래서 꼰대가 부정적인 얘기더라고. 꼰대가 되면 나쁜 거야, 일단은. 꼰대가 되지 말라는 거야.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꼰대가 된 거예요. 아니, 무슨 얘기가, 하면 조금 안 통하면 꼰대라는 거야. 근데 꼰대 하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하는 얘기야? 올바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꼰대라고 그러면? 그래서 참 어려워요. 젊은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요즘에 공직자들도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252쪽 보시겠습니다. 252쪽. 42번. 옛사람들이 일을 할 때는 먼저 서너 단계 앞을 보았다. 이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일을 할 때는 한 단계나 반 단계 앞도 보지 못한다. 일이 발등에 떨어져서야 요란을 피고 어찌할 바를 모르니 이는 바로 독서를 하지 않은 죄. 200년 전에도 독서 안 한다고 깠죠. 지금도 독서 안 한다고 까잖아요. 똑같이 뭐가 달라. 우리 직원들 똑같아요. 지금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그냥 밤새요. 똑같아. 이게 뭐가 달라.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참. 일본하고도 이제 얼마 전까지 또 막 그냥 그렇게 싸우고 그냥 조국이는 죽창 들고 가서 나가라고 그러고 지는 돈 버는 데만 혈안하고 개나리가. 그러니까 나쁜 놈이라는 거지. 지가 먼저 죽창 들고 나가든가. 지가 먼저. 응? 검찰 그 마크 있잖아요. 검찰 마크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거? 엠블렘. 예. 그게 죽창이잖아. 그게 이게 대나무로 이렇게 표시한 거잖아요. 쥐가 죽창 들고 먼저 나가든가. 지는 돈 버는 데 혈안하고 있고. 근데 일본이 우리 이제 학자들 간에 이제 가끔 일본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 또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이렇게 또 준비한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걔네들은 아주 철저해. 말을 안 해 잘. 그리고 그냥 조용하게 그냥 공부를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하나 다 이게 잡아가는 거야.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우리도 좀 그렇게 좀 천착을 해가지고, 일본 애들이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이게 복속이 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대륙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냥 호탕한 걸 좋아하고, 밑에 이렇게 숨겨놓는 거 못 놔도, 그냥 확 얘기하고, 한 잔 먹자! 그러고서, 저도 일본 1월 달에 가가지고, 2명이, 이제 정종인가요? 그거, 조그마한 이렇게 독꿀이라 그러나요? 아니, 무슨 소주 한 병에 한 5병 먹어야 한 병 먹은 것 같다는 거예요. 계속 갖고 왔어요. 이제 계속 돈이 엄청 나오더라고. 그래서 술도 안 취하는데 그래서 계속 먹었더니 주인이 되게 놀래더라고, 저한테. 무슨 사람이 저렇게 술을 잘 많이 먹냐고. 근데, 우리나라에 소주 한 병 먹는 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몇 잔만 먹으면 없어요. 그게 동이 나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고 먹고 가더라고. 몇 잔만 먹고. 근데 이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제가 술을 늦게 배워서 그런지 그냥 계속 붓고 마시고 하서 안주도 계속 시키니까 둘이 먹었는데 한 20만 원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좀 그런 기질 같아. 이게 대륙 기질에서 뭐 숨겨놓지 못해. 근데 어떻게 뭐 살아가려면 경우에 따라서 숨기기도 하고 또 일본을 이기려면 일본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하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 공직 세상에 지금 이제 제 얘기도 들었나 봐요. 제가 막 떠들고 다녔더니 그 6시 되면 컴퓨터 막 꺼지게 해놨거든요. 공공기관의 그 연구소 같은데. 근데 지금 다시 다 풀어놨어요. 네. 이제 일하라고. 청와대에서 일하라고 다 풀어놨어. 지난번에 막 떠들고 다녔더니 그게 좀 먹혔나 봐. 그래서 물론 제 얘기만 들은 건 아니겠죠.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 6시만 되면 일 적게 하자고 그냥 컴퓨터 꺼지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그걸 일본에 이기냐 이거야. 그러니까 다시 일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253쪽 거기 맨 꼭대기 한번 보세요. 그 43번. 하늘이 둥글지 않으면 빠뜨림 없이 포용할 수 없고 땅이 방정하지 않으면 오래도록 실어 유지할 수 없다. 이른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방정하다는 것은 덕을 두고 하는 말이지 모양만을 오로지 가리킨 것은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어떤 사상으로 항상 살았죠? 천원 지방 그랬잖아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도 항상 지붕은 동그랗게 이렇게 짓고 바닥은 이렇게 네모지게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잘 보면 자동차 만드는 것도 그렇고 뭐 대부분 그런 사상에서 다 비롯되는 것 같아요. 잘 보면. 그게 다 덕이라는 거죠. 그 밑에 영윤 한번 보세요. 43번 그 원문 밑에 영윤. 하늘이 아버지의 덕이라면 땅은 어머니의 덕이다. 군주가 하늘의 덕을 지니고 산다면 민중은 땅의 덕을 지니고 산다. 순자가 하늘이 백성을 낳은 것을 군주를 위한 것이 아니다. 하늘이 백성을 낳은 것은 군주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이 군주를 세운 것은 백성을 위해서다. 라고 한 것처럼 군주가 땅의 덕을, 민중이 군주의 덕을 상호 부합시킬 수 있을 때 하늘은 둥글고 땅이 방정한 까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했는데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민중은 물과 같은 존재라고 그랬죠. 순자는. 그리고 군주는 배 같은 존재라고 그랬죠. 그래서 물이 배를 띄우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배를 침몰시킬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이 통치자들은 이런 거를 잘 염두에 두면 정말 조심스럽게 통치를 할 텐데 참 그런 거를 참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바로 한 장만 넘기시면 45번 보시겠습니다. 45번. 정조가 가마를 타고 화성부에 가서 성을 쌓는 기반을 두루 둘러보고 감독하는 여러 신하들에게 하교하기를 이 불을 화성이라 이름 지은 것은 대개 화땅의 봉인이니 축복을 올린 뜻을 붙인 것이다. 원소의 주산이 곧 화산인데 화는 그 꽃화자는 뭐와 통한다고요? 가운데 화자하고 통하고 부는 부의 남쪽에 유천이 그 버들천이 있죠? 우리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무슨 동이 있어요? 유천이 있어가지고 세류동 그랬죠? 세류동 유천이 있으니 화산 유천은 그 또한 만화방창한 뜻이다. 그렇게 했죠? 영윤 바로 밑에 영윤고 한번 보세요. 손화성의 장명 배경을 보면 곧산에서 출발한다. 곧산이 뭘로? 꽃산으로. 꽃산이 한자어의 화산으로 변이됐고 화는 가운데 화자와 통한다고 하여 오늘날의 화성으로 변화된 것이다. 오래전 노래 가사에 만화방창이라는 말이 있죠? 노래 가사 만화방창 이런 게 막 노래 가사에 쓰여졌잖아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사전적 의미로는 따뜻한 봄이 되어 온갖 생물이 나서 자람을 뜻하지만 정조가 화성을 건설하면서 끊임없이 번창되기를 기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화성이라고 해야지 성곽 그러면 안 된다. 성만 있고 한 번 더 둘러싼 곽은 없죠. 그래서 화성 그래야지 성곽 그러면 안 됩니다.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258쪽 한번 보세요. 258쪽. 258쪽에 49번. 옛날 사람들은 일을 논할 때
단지 일의 12만을 돌아보아 곧바로 분석하여 판단하니 사실을 왜곡하는 일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내 말에 을에 예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거듭 덮고 막아 가리니 이는 내가 항상 통탄한.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그냥 임금의 말을 거의 뭐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데, 근데 사실 정조도요, 이게 폐해 중에 하나가 너무 똘똘하니 똑똑하다 보니까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 나중엔 막 혼내 그 신하들을.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신하이 많잖아요. 네? 그 뭐 성균관 대작이라든가 그 밑에 뭐 아주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많잖아요. 막 까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와가지고 그 자기를 가르치려고 그런다고. 자기 책을 무척 많이 읽다 보니까 너무 이제 박식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혼내고 그러니까 소통이 됩니까? 소통 안 돼. 그래서 정조도 소통 안 된다고. 아주 유명했어. 말도. 지금 재인형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소통 안 되잖아. 그냥 혼자 다 해버리잖아. 비슷한 것 같아. 정조를 우리가 항상 좋게만 지금 평가해야 되지, 실제로 좀 부정적인 것도 보면요, 고집 더럽게 세고, 그리고 막 혼내. 나중에는 이제 혼자 다 해먹어라. 그리고 막 안 가고 막 그런 게 막 나오죠. 물어내 보면 별게 다 있어. 근데 가능한 조금 그래도 괜찮은 것들만 제가 뽑아서 쓰다 보니까 이제 벌써 예만 하고 있대잖아. 그러니까 요쯤에는 벌써 뭐가 생겼다는 거야? 이제 벌써 이제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신하들이. 너무 잘하니까. 독선이 이제 오면서 제가 써놨죠. 독선이 난무했다고. 독선이 난무했어요. 정조 때도. 근데 우리는 늘 그 현실에서는 과거가 좋았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좋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도 사실은 그때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힘들었다고 막 그러죠. 우리도 이제 지금 힘들다고 하지만 앞으로 한 뭐 20, 30년 지나서 또 보면 오늘날이 또 좋았다고 할 수 있겠죠. 275쪽 보시겠습니다. 275쪽에 67번. 춘추의 필법은 중국 안에 있는 나라이면서도 오랑캐의 도리를 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나라를 오랑캐로 취급했다. 양자의 이른바 담장 안에 있더라도 오랑캐의 도리를 행하면 물러가게 하고, 오랑캐 속에 있더라도 중국의 도리를 행하면 나오게 한다는 말은 깊이 이러한 뜻을 터득한 말이다. 그래서 정조가 이제 그 중화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중국 애들이 국호가 뭐예요? 중화인민공화국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화라는 건 뭐예요? 그냥 가운데라는 거예요. 가운데. 세상의 중심. 그러니까 그 라틴어인가? 배꼽이 중심이잖아요. 배꼽이 뭐라고 그래요? 파로스 그러죠. 그냥 그걸 말하는 거죠. 중심. 중화. 그래서 정조는 문화 국가로서 세계의 중심을 우리 한국에다 만들겠다. 그거에잖아. 조선에다 만들겠다. 그래서 조선 중화를 이제 강조하죠. 조선 중화. 그래서 인민이라는 게 뭐예요? 인이라는 거는 중국에는 중화 인민공화국 그러잖아요. 인이라는 게 뭐예요? 인이라는 건 성 안에 사는 사람. 민은 성 밖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은 우리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지배층이고,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그 프롤레타리아, 서양에서 프롤레타리아 그러죠. 프롤레타리아가 민이에요. 그 부르주아라고 그러죠. 부르주아. 서양 애들은 부르주아라서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부르주아야. 그게 똑같아. 그래서 인하고 민하고 따로 있어야 돼. 우리나라는 뭐만 있어? 대한 민국만, 인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 이제 속된 말로 조금 막 놀리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인이 없고 민만 있어. 그러니까 그냥 개나 소나 다 정치한다고 떠들어. 개나들이. 그러면서 이제 욕하는 거예요. 우리 민만 있다는 거야. 북한에는 뭐가 있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러잖아. 걔네들 인민이 있잖아. 응? 그 통치자를 말하는 게 인이라는 게 그 지배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 서양에서는 부르주아지. 부르라는 말이 성 아니란 말이에요. 부르라는 말이. 불어로. 그러니까 서양이나 동양이나 다 이게 계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공화제를 이제 택하니까 똑같다고 보는 거지. 실제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 인간들은 자기 그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또 자식들 막 편법을 써가지고 그 대학을 막 만들어갖고 조작하고 해갖고 어떻게든 거기 유지하려고 하는 거야. 응? 그 계급을 계속. 그러니까 거기 계급에 못 들면 그냥 또 패배자가 되고.
그리고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격렬히 싸우고 이기는 사람은 주인이 되고 지는 사람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 노예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노예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 주인을 위해서 살면 월급을 주잖아. 그럼 월급 갖고 살고. 그러면 노예는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남으려고 열심히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창조력이 생긴대. 창조력. 근데 주인은 계속 시키기만 해가지고 나중에는 폐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노예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주인이 노예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삶은 재미난 거라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좋은 자리에 있으면 웬만한 거 못해. 진짜 노예가 돼. 노예보다도 못해. 그럼 나중에 노예한테 이제 완전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중화를 주장한 거죠. 우리 정조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이제 요거만 하면 이제 한 권 다 띄내시는 겁니다. 아주 좀 이게 좀 수박 겉핥기 식으로 갔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읽었잖아요. 읽으셨으니까 한 권은 읽으신 겁니다. 78번에 보시면 낮에 한 일을 밤이 되어 점검해 봐도 오히려 스스로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한평생에 한 일이 그 마음에 다 만족시켜 주기를 바라겠는가 그랬어요. 딱 와 닿지 않습니까? 우리는 낮에 하루 종일 한 것을 저녁에 봤을 때 평가할 때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럼 평생을 한번 보세요. 부족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삶이. 그냥 뭐 부족함 투성이죠. 그래도 이런 것을 성찰하면서 끊임없이 그런 부족함을 이렇게 좀 채우려고 자꾸 노력하다 보면 결국은 그래도 좀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조에게 18권짜리를 제가 한 권으로 이렇게 요즘 그 좀 지도층에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만 이렇게 제가 뽑아가지고 이렇게 살을 좀 붙였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항상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현장에서 이제 시민들을 행복 지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늘 지금 고민하고 있고, 아까 우리 삼성전자가 어려워져가지고 세금이 많이 지금 덜 거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수원시도 뭔가 먹거리를 따로 또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또 이제 우리 시장한테 아직 얘기는 안 했는데 이제 주요 우리 부서장들하고는 다 얘기를 했어요.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반도체 완성품은 못 만들더라도 그 부품 있잖아요. 일본에서 우리가 부품 소재를 다 수입해야 지금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 개발하자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삼성 반도체라는 게 하나 있으면 삼성에서 진짜 기술을 갖고 있는 게 10에서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외국에서 다 갖고 와서 벌어먹고 있는 거예요. 브랜드는 우리나라 건데 실제 돈 버는 사람들은 뭐 일본, 저 유럽 애들이 와서 돈 다 벌고 그것도 몰랐어요. 이번에 반도체 생태계를 이번에 알게 됐는데 그걸 우리가 좀 내부에서 만들어서 우리도 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자. 그걸 해놓으면 반도체 회사는 망하더라도 어느 나라로 가도 다 우리가 살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수원시가 반도체 메카라고 옛날부터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부합하는 그런 도시가 되자. 그래서 이제 그런 생태계를 좀 따로 한번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게 다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도 움직이는 거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주변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아니면 조금 약한 존재들이 있다고 한다면 같이 돕는 그래서 비슷해지는 게 사회가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계속 할 거고요. 또 내년에 또 인연이 있으면 또 내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